내 남편이 날 죽이려 했다니.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께는 큰 복과 좋은 기운으로 돌아올 거예요. 오늘도 평안하고 밝은 하루 되세요. 서울 외곽 재개발 끝자락, 낡은 상가 골목 사이로 새벽 공기가 스며듭니다. 시계 바늘이 5시를 가리키면 박민정은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50이 넘은 나이에도 몸은 정확한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죠. 옆자리를 보니 남편 한준호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에도 늦게 들어와서 술 냄새를 풍기며 잠들었는데 새벽에 또 나간 모양이에요. 슬리퍼를 끌며 일어나 세수를 간단히 마치고 작은 국밥집으로 향합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민정은 주변을 둘러봅니다. 예전엔 활기찼던 상가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있어요.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는 매매 임대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고 옆집 분식집도 지난달부터 셔터를 내려놓았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면 어젯밤 설거지를 마친 그릇들이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민정은 앞치마를 두르고 큰 가마솥에 물을 붓습니다. 이 가마솥은 시어머니가 결혼 초에 사준 것인데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파란 불꽃이 솟아오르면서 물이 서서히 끓기 시작하죠. 냉장고에서 어제 우려놓은 돼지뼈 육수를 꺼내 가마솥에 붓습니다. 진한 갈색 육수가 끓어오르면서 고소한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워요. 라디오 전원을 켜면 이른 새벽 방송에서 트로트가 흘러나옵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 익숙한 멜로디가 가게 안을 채웁니다. 아, 또 이 노래네. 민정은 작게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나오는 곡인데도 질리지 않아요. 오히려 하루를 시작하는 신호 같은 느낌이에요. 벽에는 올해 달력 한 장이 붙어 있고 그 옆으로 단골 어르신들의 도장 카드가 빼고니 붙어 있습니다. 김할아버지, 박할머니, 최할아버지. 각자의 이름이 적힌 카드에는 도장이 서너 개씩 찍혀 있어요. 10개 도장을 모으면 한 그릇 공짜라는 작은 이벤트였지만 어르신들에게는 소소한 즐거움이었죠. 민정은 국물 맛을 보며 간을 맞춥니다. 돼지뼈를 우린 진한 국물에 새우젓과 된장을 조금씩 넣어가며 오늘도 어제와 같은 맛을 만들어냅니다. 손님들이 여기 국밥은 맛이 항상 똑같아서 좋다고 말할 때마다 뿌듯했어요. 하지만 그 뒤에는 매일 새벽부터 반복하는 정성스러운 노동이 숨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죠. 부추를 썰고 김치를 담고 밑반찬들을 작은 그릇에 나눠 담습니다. 무생채, 콩나물 무침, 깻잎 장아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하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가요. 며느라, 새벽마다 힘들지?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민정이 돌아봅니다. 시어머니 오말순이 반찬통을 들고 서 있습니다. 75살의 나이에도 옆 동네 아파트에서 이른 시간에 나서서 며느리를 챙기러 오는 분이죠. 어머니, 이렇게 일찍 오시면 어떻게 해요? 더 주무시고 오셔도 되는데. 이거 나물 좀 했다. 먹고 힘내라. 말수는 민정의 손에 반찬통을 쥐어줍니다. 콩나물 무침과 시금치나물, 그리고 민정이 좋아하는 무생채까지 정성스럽게 담겨 있어요. 민정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버틴다. 곁에서 믿어주는 분이 있다는 게 참 고맙다. 어머니가 해주시는 반찬이 제일 맛있어요. 손님들도 항상 맛있다고 하시거든요. 그래, 그럼 다행이다. 며느리가 혼자 다 하기엔 너무 힘들어서. 말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민정을 도와 반찬을 정리합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흐르는 따뜻한 정이 가게 안을 더욱 포근하게 만들어요. 해가 조금씩 떠오르면 단골 어르신들이 하나둘 찾아옵니다. 김할아버지는 항상 첫 번째 손님이에요.
국밥 한 그릇에 소주 한 병을 시키고는 손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민정아, 우리 손주가 이번에 대학교 들어갔다더라. 서울대는 아니어도 괜찮은데 들어갔어. 정말요? 축하드려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리셨는데요? 민정은 환한 미소로 대답하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그릇을 놓습니다. 어르신들의 자랑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그녀의 중요한 일 중 하나였죠. 박할머니가 들어오시면서 말합니다. 아이고, 김영감은 또 손주 자랑이네. 우리 딸은 말이야, 외국에서 의사랑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 어머, 정말요? 박할머니 따님이 그렇게 잘 됐구나. 부러워요. 최할아버지도 뒤이어 들어오면서 거들어요. 야야, 그럼 우리 아들 승진한 얘기는 들었나? 이번에 부장으로 올라갔어. 가게 안은 어르신들의 자랑과 웃음소리로 가득 찹니다. 민정은 이런 순간들이 좋았어요. 비록 작은 국밥집이지만 동네 어르신들에게는 소중한 사랑방 같은 공간이니까요. 하지만 낮이 지나고 저녁이 되면 민정의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남편 한준호가 집에 들어오는 시간은 날마다 달랐고 때로는 며칠씩 소식이 없기도 했죠. 사채와 투자 영업을 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뭘 하는지는 민정도 잘 모릅니다. 카운터 서랍을 열면 카드 청구서들이 쌓여 있어요. 이번 달만 해도 300만 원이 넘습니다. 준호가 긁어댄 카드값들이에요. 민정은 한숨을 쉬며 서랍을 닫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준호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가 3통이나 있어요. 하지만 다시 전화를 해봐도 받지 않습니다. 밤늦게 가게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정은 하루 매출을 계산해 봅니다. 오늘은 그나마 괜찮은 편이었지만 카드 빚을 갚기에는 여전히 부족해요. 골목길을 걸으며 생각에 잠깁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준호는 정말 뭘 하고 있는 걸까?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어보니 준호의 구두가 있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왔나 봐요. 거실로 들어가니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는 준호가 보입니다. 여보 왔어? 오늘 장사는 어땠어? 그냥 그랬지. 당신은 뭐 했어? 아, 뭐 이것저것. 내일 좋은 소식 있을 거야. 민정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대답해봤자 애매한 말만 돌아올 테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컸어요. 준호의 일이 점점 수상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 준호가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빨간 장미 꽃다발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어색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민정은 설거지를 하다가 돌아봤습니다. 이게 뭐야?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잖아. 꽃이라도 사와야겠다 싶어서. 준호는 꽃다발을 민정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민정은 당황스러웠어요. 결혼한 지 20년이 넘도록 준호가 꽃을 사온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거든요. 그것도 특별한 기념일도 아닌데 말이에요. 고마워. 그런데 갑자기 왜? 아니야, 그냥. 여보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그리고 말이야. 준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민정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지만 민정은 그냥 넘어갔어요. 건강검진 한번 하자. 가게도 힘들잖아. 보험 들어두면 좋을 것 같아. 보험? 갑자기 왜? 우리 돈도 넉넉하지 않은데. 민정은 의아했습니다. 카드비 때문에 쪼들리는 상황에서 보험료까지 낼 여유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준호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요즘 다 그래. 특히 자영업자들은 더 필요하다더라. 혹시 모르잖아. 서류는 내가 챙길게. 여보는 신경 쓰지 마. 그때 시어머니 말순이 반찬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준호의 꽃다발을 보고는 싱긋 웃었어요.
어머, 준호가 꽃을 사왔네? 신혼도 아닌데. 어머니, 그냥 고마워서요. 그래, 며느리한테 잘해야지. 매일 새벽부터 고생하는데. 말수는 냉장고에 반찬을 넣으며 준호를 흘깃 바라봤습니다.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쌓인 눈치가 있었거든요. 뭔가 평소와 다른 준호의 모습이 조금 이상했어요. 며칠 뒤 보험 설계사 김미라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5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로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라입니다. 남편분께서 연락 주셔서 왔어요. 아, 네.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셔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김미라는 서류를 펼치며 보험 상품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종합보험으로 질병, 상해, 그리고 생명보험까지 포함된 상품이라고 했어요. 월 보험료는 3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게 좋은 게 만약 큰 병에 걸리시면 치료비 걱정 없으시고 혹시나 하는 일이 생기면 가족분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혹시나 하는 일이요? 네, 사고나 그런 일 말입니다. 요즘 자영업자분들 많이 가입하세요. 민정은 서류를 대충 훑어봤습니다. 복잡한 보험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김미라는 서명할 곳에 포스트잇을 붙여가며 설명했습니다. 여기만 서명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남편분이 다 처리하신다고 하셔서요. 민정은 별다른 의심 없이 사인했습니다. 준호가 가족을 위해 보험을 들어준다는 생각에 고마웠거든요. 하지만 서류 한 구석에 작게 적힌 사망보험금 수익자 배우자라는 문구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한 3개월쯤 지났을까? 평소처럼 민정은 가게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이었어요. 골목길은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자동차로 이동하려고 경차 문을 열고 시동을 걸었어요. 이상하네.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평소와 느낌이 달랐습니다. 뭔가 부드럽지 않고 딱딱한 느낌이었어요. 민정은 조심스럽게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미터도 가지 못해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차가 계속 앞으로 굴러가면서 속도가 붙었습니다. 민정은 당황하며 핸드브레이크를 당겼어요. 다행히 차는 길가 화단에 부딪히며 멈춰 섰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민정은 온몸이 떨렸어요.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행인이 달려와서 물어봤습니다. 민정은 가슴을 진정시키며 대답했어요. 네, 괜찮아요. 브레이크가 이상해서. 다음 날 아침 민정은 단골 정비소로 차를 가져갔습니다. 정비소 사장은 차 밑을 들여다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장님, 이거 브레이크 호스에 칼로 그은 것 같은데요? 네. 칼로요? 네, 자연스럽게 끊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손댄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게 좋겠어요. 민정은 등골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누가 자신의 차에 이런 짓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준호가 빌린 돈 때문에 누군가 협박을 하는 건 아닐까? 집으로 돌아와서 준호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차 브레이크가 이상했어. 정비소에서는 누가 일부러 손 뗐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 그런 일이? 누가 그런 짓을? 준호는 놀란 듯 말했지만 민정은 그의 눈빛에서 뭔가 어색함을 느꼈어요. 진짜 놀란 건지 아니면 연기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당신 일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요즘 누구랑 트러블 있었어? 아니야, 그런 거 없어. 아마 그냥 우연히 생긴 일일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민정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브레이크 호스를 누가 일부러 훼손했다는 사실, 갑자기 보험을 들자고 한 준호의 행동, 그리고 평소와 다른 그의 태도,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민정은 잠이 오지 않아서 뒤척였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준호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상상하기도 싫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다만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민정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브레이크 사건 이후로 자꾸만 의심스러운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가입 내역을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여보세요. 몇 달 전에 보험 가입한 박민정인데요. 가입 내용 좀 확인하고 싶어서요. 네, 잠시만요. 확인해 드릴게요. 상담원의 목소리가 들려오면서 키보드 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잠시 후 상담원이 다시 말했어요. 고객님, 종합보험으로 가입되어 있으시고요. 사망보험금이 2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이요? 그게 뭐죠? 혹시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하실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입니다. 수익자가 남편분으로 되어 있네요. 민정은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사망보험금. 왜 죽음을 먼저 묻는 보험이지? 그런데 제가 가입할 때는 질병이나 상해 보험이라고 들었는데요. 아, 네.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보험금 비중이 가장 큰 상품이에요. 더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확인해 보시거나 설계사분께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민정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왜 준호는 자신에게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브레이크 사건과 보험 가입 시점이 딱 보험금 수령 가능한 날 이후인 게 우연치고는 이상했어요. 그날 밤 술에 취해 들어온 준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보험사에서 확인해 보니까 사망보험금도 있다던데? 준호는 잠시 움찔했지만 곧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말했어요. 에이, 다 종합형이 그래. 괜한 의심 좀 하지 마. 가족을 위해서 드는 거잖아. 하지만 민정은 흔들리는 그의 눈빛에서 거짓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평소 거짓말을 할 때 준호가 보이는 습관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자꾸 목을 극적이는 모습 말이에요. 그래도 좀 이상하지 않아? 갑자기 보험을 들자고 하고 차 브레이크도 이상하고. 야, 뭘 의심하는 거야? 내가 뭘 어떻게 한다는 거야? 준호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평소라면 이런 식으로 화를 내지 않았는데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마치 급소를 찔린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정은 조심스럽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에 작은 CCTV를 설치했어요. 인터넷으로 주문한 소형 카메라였는데 카운터 뒤쪽에 몰래 설치해서 가게 전체를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어머니 말수는 며느리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평소보다 말이 적어지고 자주 멍하니 있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며느라, 요즘 무슨 걱정 있니?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아,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좀 피곤해서요. 준호가 또 무슨 짓 했나? 요즘 그 애가 이상해. 말순의 직감은 정확했습니다. 70년 넘게 살아오면서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거든요. 준호의 최근 행동들이 평소와 달랐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어머니도 느끼셨어요? 뭔가 꾸미는 것 같아. 갑자기 꽃도 사오고 보험도 들자고 하고 평소 그런 애가 아닌데. 민정은 시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며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의심이 그저 착각이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며칠 뒤 주말,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벚꽃 폈다더라. 드라이브 가자. 오늘은 예약 손님이 있어. 김할아버지가 손주들 데리고 온다고 하셨거든. 맨날 가게만 붙잡고 살 거야? 가끔은 나랑 시간도 보내고 그래야지. 준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이해해줬을 텐데 오늘은 왜 이렇게 나가자고 고집을 부리는 걸까요? 그때 말순이 들어왔습니다. 문 밖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던 모양이에요. 준호야, 며느리 힘든 거 내가 더 알아야지. 내 아내는 매일 고생하는 사람이야. 어머니, 그래도 가끔은 뭐? 내가 돈이나 제대로 벌어오면 며느리가 이렇게 고생할 일이 있겠니? 말순의 말에 준호는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실제로 집안 경제는 대부분 민정의 가게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오늘은 같이 저녁 드세요. 김할아버지 손주들도 보시고요. 민정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곁에 있으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준호는 씁쓸한 얼굴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아직 확신할 수는 없지만 뭔가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경찰 상담센터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민정은 정비소에서 받은 브레이크 관련 서류와 사진들을 들고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브레이크 호스가 인위적으로 손상된 것 같다고 하시는데 다른 증거는 있으신가요? 아직은 이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보험도 갑자기 들게 되고 남편 행동이 이상해서요. 직접적인 증거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위험하다고 느끼시면 바로 신고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주변의 상황을 알려두시는 게 좋겠어요. 경찰의 말을 듣고 나니 민정의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아직은 의심 단계일 뿐이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시간 되실 때 가게 좀 자주 들러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 왜?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가 계시면 마음이 편해서요. 말수는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뭔가 평소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자세히 묻지는 않았어요. 대신 며느리 곁에서 더 자주 도와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민정은 잠들기 전에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중요한 번호들을 저장해 두었어요. 경찰서, 시어머니, 그리고 단골 손님들의 연락처까지. 작은 준비였지만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민정은 점점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CCTV를 설치한 이후로 가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녹화하고 있었고, 집에서도 평소보다 더 예민하게 주변을 살피고 있었어요.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화요일 저녁 민정이 가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것 같았어요. 여보, 오늘 일찍 끝났네? 응, 일이 좀 일찍 끝나서. 그런데 말이야, 이번 주말에 정말로 드라이브 갔으면 좋겠어. 준호는 다시 드라이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난번에 말순이 말려서 못 갔던 그 이야기 말이에요. 민정은 이상했습니다. 왜 이렇게 드라이브를 가자고 고집하는 걸까요? 이번 주말도 손님들 예약이 있어서 힘들 것 같아. 에이, 하루 정도는 쉬어도 되잖아. 맨날 일만 하면 언제 살아? 준호의 목소리에 약간의 초조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 계획이 틀어지는 것을 걱정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손님들이 기다리시는데. 아, 정말 손님이 그렇게 중요해? 준호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식으로 화를 내지 않았는데 요즘 들어 감정 기복이 심해진 것 같았어요.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면서 말순이 들어왔습니다. 준호의 큰 소리를 밖에서 들었던 모양이에요. 준호야,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 민정이한테 왜 그래? 어머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대화하다가. 민정이 얼른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말수는 이미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며느리 힘든 거 내가 더 알아야지. 내 아내는 매일 고생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왜 더 힘들게 하니? 어머니는 항상 며느리 편만 드시네요. 편을 드는 게 아니야. 옳고 그름을 말하는 거지. 내가 돈이라도 제대로 벌어오면 며느리가 이렇게 고생할 일이 있겠니? 말순의 말에 준호는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얼굴이 붉어지면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어머니, 오늘은 같이 저녁 드세요. 김치찌개 끓여놨거든요. 민정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에 있으니 마음이 한결 편했어요. 최근 들어 말수는 더 자주 가게에 와서 민정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씁쓸한 얼굴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크게 들렸어요. 민정과 말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라, 요즘 준호가 이상하지?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평소와 달라요. 혹시 무슨 일 꾸미는 거 아닐까? 내가 봐도 수상해. 민정은 시어머니에게 모든 걸 말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저도 조금 걱정되긴 해요. 하지만 아직은. 일단 조심해. 혹시 뭔가 이상하면 바로 나한테 연락해. 그날 밤 민정은 집에 혼자 있으면서 준호의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살펴봤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건 신용카드 명세서였습니다. 명세서를 보니 최근 몇 달간 준호가 사용한 금액이 상당했어요. 유흥업소, 도박 사이트, 그리고 이상한 업체들의 결제한 내역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민정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돈을 어디서 썼지? 우리 집에 이런 돈이 있었나? 더 자세히 보니 현금 서비스와 카드론 내역도 있었습니다. 총 금액을 계산해 보니 1,000만 원이 넘었어요. 민정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그때 또 다른 서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준호 명의로 된 오래된 보험증권이었어요. 가입한 지는 몇 년 된 것 같았는데 수익자가 여전히 배우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보험 금액을 보니 민정이 최근에 가입한 것과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민정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살아남기만 하면 길은 있겠지. 준호가 뭘 계획하든 상관없어.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다음 날 민정은 경찰 상담센터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준호의 카드 명세서와 보험 서류들을 가지고 갔어요. 지난번에 상담받았던 박민정입니다. 추가로 발견한 것들이 있어서 왔어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민정은 준호의 카드 사용 내역과 보험 가입 정황을 설명했습니다. 경찰관은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실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하지만 여전히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합니다. 혹시 위험하다고 생각되시면 바로 신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더 조심해야 할 게 있을까요? 일단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시고 가능하면 CCTV나 녹음기 같은 걸로 증거를 수집해 보세요. 하지만 절대 무리하지는 마시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정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그래, 왜? 그냥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요. 요즘 좀 힘들어서. 알겠다. 내가 반찬도 좀 해갈게. 금방 갈게. 말수는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뭔가 간절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서둘러 반찬을 준비하고 민정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시간 말순과 민정은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정은 시어머니와 있으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며느라, 요즘 많이 힘들지? 조금요. 그래, 힘들면 언제든 말해. 내가 도와줄게.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들어온 모양이에요. 거실로 들어온 준호는 말순을 보고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며느리가 힘들다고 해서 왔지. 너는 뭐 하고 있었니? 아, 그냥. 일 때문에 늦었어요. 준호는 어색하게 대답하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정과 말수는 그런 준호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저 애가 뭔가 숨기는 게 있어. 말순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정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준호가 뭔가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며칠이 더 지났지만 민정의 불안감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준호의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었고 집에 있을 때마다 뭔가 감시당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민정은 가게에서 더 늦게까지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려고 했거든요. 비가 내리는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손님이 적어서 민정은 일찍 가게 문을 닫기로 했어요. 시계를 보니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가스레인지와 전기를 모두 확인한 후 가게를 나섰어요. 하지만 집으로 가는 길에 뭔가 깜빡한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게 열쇠를 확인해 보니 제대로 가지고 있었고 지갑도 가방 안에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한 기분이 들까요? 아, 맞다. 내일 사용할 재료를 냉장고로 꺼내놓는 걸 까먹었네. 민정은 다시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달콤하면서도 코를 찌르는 냄새였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가스를 잠갔는데. 민정이 주방 쪽으로 가보니 희미한 가스 냄새가 퍼져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분명 내가 잠갔는데 누가 건드린 거야? 급하게 창문을 열고 환풍기를 틀었습니다. 그리고 가스 메인 밸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 살짝 열려 있었어요. 민정은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잠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혹시 누군가 들어왔나? 민정은 서둘러 CCTV를 확인해 봤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오늘 저녁 영상을 되돌려 봤어요. 자신이 나간 지 1시간 정도 후에 가게 뒷문 쪽에서 인기척이 있었습니다. 화면을 자세히 보니 검은 우비를 입은 남자가 뒷문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얼굴은 모자와 마스크로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체격이나 걸음걸이가 낯익었습니다. 남자는 주방으로 직진해서 가스레인지 쪽을 살폈어요. 그리고 뭔가를 만지작거리더니 다시 나갔습니다. 전체 시간은 약 10분 정도였어요. 민정은 영상을 다시 돌려보면서 그 남자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키, 체격, 걸음걸이, 그리고 모자를 벗는 순간 귀 뒤쪽이 살짝 보였어요. 거기에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설마, 준호? 준호의 귀 뒤에도 똑같은 위치에 점이 있었거든요. 민정은 믿기지 않았지만 모든 정황이 준호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면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111을 누르려는 순간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쿵! 금속이 찢어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누군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정은 급하게 밖으로 나가봤어요. 골목 어귀에서 검은 우비를 입은 남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트럭에 치인 것 같았어요. 운전기사는 당황한 채로 차에서 내려와 119에 신고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민정이 달려가서 물어봤습니다. 갑자기 뛰어나오더라고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빗길이라 미끄러져서 쓰러진 남자를 보니 정말 준호였습니다. 우비 안에는 평소 입던 옷을 입고 있었고 귀 뒤에 점도 똑같이 있었어요. 민정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여보, 여보. 민정은 준호를 흔들어 깨우려 했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곧 구급차가 도착해서 준호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민정도 함께 구급차에 탔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유족분이신가요? 안타깝게도 이미 사망하신 상태입니다. 즉사였던 것 같아요. 민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공포, 슬픔, 허망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준호가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었지만 그가 죽었다는 현실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으아. 민정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지나가던 간호사들이 달려와서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남편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1시간 정도 지나서 시어머니 말순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민정이 연락했거든요. 며느라, 정말 준호가. 네, 어머니. 트럭에 치여서. 민정은 아직 준호가 가스밸브를 건드렸다는 사실을 말순에게 말하지 못했어요.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거든요. 어머 세상에. 내 아들이. 말순도 충격을 받아서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못난 아들이어도 자식은 자식이었거든요. 어머니,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장례 준비를 해야지. 며느라, 너무 자책하지 마. 사고였어. 하지만 민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준호가 자신을 해치려다가 오히려 자신이 당한 거라는 것을. 다음 날 경찰이 찾아와서 사건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민정은 CCTV 영상을 보여주며 모든 사실을 털어놨어요. 남편이 가게에 몰래 들어와서 가스밸브를 건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가다가 사고를 당한 거죠. 그럼 이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네요. 경찰은 민정의 진술과 CCTV 영상을 바탕으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준호의 휴대폰과 집에 있던 서류들도 함께 조사하기로 했어요. 부인, 혹시 남편분이 최근에 보험을 가입했거나 특이한 행동을 했나요? 네, 몇 달 전에 갑자기 보험을 들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차 브레이크도 누군가 건드린 적이 있었어요. 민정은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경찰에게 제출했습니다. 보험 서류, 카드 명세서, 정비소 진단서까지 모든 것을 말이에요. 수사가 진행되면서 준호의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민정의 보험금으로 그 빚을 해결하려 했다는 것까지. 민정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 슬픔,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남편을 잃은 슬픔도 있었지만 동시에 목숨을 구한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준호의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정은 아직도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2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사고로 죽었다는 현실까지. 하루하루가 버거웠지만 그래도 살아가야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었어요. 민정은 시어머니 말순과 함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담당 형사가 두꺼운 파일을 앞에 놓고 설명을 시작했어요.
부인,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분의 범행이 모두 확인됐습니다. 형사는 CCTV 화면을 보여주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준호가 가게에 몰래 들어와 가스밸브를 조작하는 모습, 그리고 민정의 차 브레이크를 훼손하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가장 충격적인 부분인데요. 형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남편분, 불법 도박으로 수억 원을 잃었습니다. 온라인 카지노, 불법 스포츠 베팅, 주식 선물 거래까지. 사채까지 합치면 3억 원이 넘어요. 민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3억 원이라니 상상도 못한 금액이었어요. 갚을 길이 없으니 아내분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겁니다. 보험금이 2억 원이니까 부족하긴 하지만 당장 급한 빚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민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던 현실이지만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준호의 최근 행동들, 갑작스러운 보험 가입, 그리고 자신에 대한 살해 시도까지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살인 시도였어요. 옆에서 말순이 눈물을 닦으며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잘못 아니다. 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어. 내가 옆에 있잖니. 민정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가 계셔서 버틸 수 있었어요. 형사는 잠시 기다려준 후 계속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남편분의 사망으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하지만 부인께서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만약 그날 밤 가게에 다시 들어가지 않으셨다면 민정은 상상하기도 싫었어요. 만약 다음날 아침에 평소처럼 가게에 갔다면 가스가 새어나온 상태에서 불을 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관련 서류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경찰서를 나오면서 민정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 슬픔,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남편을 잃은 슬픔도 있었지만 동시에 목숨을 구한 안도감도 컸습니다. 며칠 뒤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준호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 지급 절차를 안내하는 전화였어요. 유족분이신가요? 사망보험금 지급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듣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를 확인했는데 피보험자의 범죄 행위 이후의 사망이긴 하지만 사고는 인정이 되어 보험금은 정상 지급됩니다. 수익자가 부인으로 되어 있어서 2억 원 전액이 부인께 지급돼요. 민정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억 원. 준호가 자신을 죽이고 받으려던 바로 그 돈이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보험금은 상속 재산이 아닙니다. 계약자가 지정한 수익자, 즉 부인의 개인 권리예요. 남편분의 빚과는 별개로 부인이 온전히 받으실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난 후 민정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돈, 복수의 칼이 아니라 다시 살아낼 기회로 쓰자. 일주일 후 보험금이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민정은 먼저 준호가 남긴 카드빚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신용카드 회사들을 하나씩 연락해서 빚을 갚았습니다. 다행히 카드빚은 5천만 원 정도였어서 처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가게를 전면 보수했습니다. 오래된 테이블과 의자를 새 것으로 바꾸고 주방 시설도 교체했어요. 벽지도 새로 바르고 조명도 밝게 바꿨습니다. 와, 완전 달라졌네요. 보수 공사가 끝나고 가게를 다시 열었을 때 단골 어르신들이 놀라워했습니다. 민정아, 이제 진짜 맛집 같아 보인다. 김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맛도 더 좋아질 거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민정은 웃으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내왔습니다.
그리고 알바생도 한 명 고용했어요. 20살 대학생인 김지원이라는 아이였는데 성실하고 밝은 성격이었습니다. 민정은 지원이에게 4대 보험을 모두 가입해주고 최저임금보다 높은 급여를 줬어요.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요즘 4대 보험 챙겨주는 곳이 많지 않은데. 당연한 거야. 이제 우리도 사람답게 일하자. 민정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트로트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같은 노래인데 오늘은 왜 이렇게 다르게 들리는 걸까요? 더 이상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희망의 노래처럼 들렸어요. 며느라, 얼굴이 많이 밝아졌구나. 말순이 가게에 와서 반찬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계시지 않았다면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내가 스스로 일어선 거야. 참 대견해. 저녁에 가게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정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날 밤 민정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중간에 깨는 일도 없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니 창문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을 거야. 민정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민정이 가게를 새롭게 단장하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가던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비우고 있을 때 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3명의 남자가 들어왔는데 얼굴이 험상궂어 보였습니다. 박민정 맞나? 앞서 걸어온 남자가 퉁명스럽게 물어봤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로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를 걸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민정은 불안한 마음에 뒤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이들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일로 온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우리는 준호한테 돈 빌려준 사람들이야. 준호가 죽었다니까 이제 내가 갚아야지. 남자의 말에 민정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준호의 채권자들이 찾아온 거였어요. 준호가 빌린 돈이 얼만데? 3억이 넘어. 내가 다 갚아야 해. 두 번째 남자가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어요. 가게 안에 있던 지원이와 몇몇 어르신들이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잠깐요, 조용히 해주세요. 손님들이 계시는데. 손님? 그런 게 중요해? 돈부터 내놔. 세 번째 남자가 테이블을 주먹으로 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 소리에 놀란 김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민정이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님들 앞에서는 안 되니까 잠시 밖에서 이야기해요. 민정은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준비해 놓은 대답을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었어요. 가게 밖으로 나가자 남자들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야, 우리가 바보로 보여? 준호가 죽었다고 빚이 없어지는 줄 알아? 보험금도 받았다면서? 그 돈으로 갚으면 되잖아. 민정은 심호흡을 하고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꺼냈습니다. 보험금은 제 개인 권리입니다. 상속포기 신청도 이미 마쳤어요. 뭐? 상속포기? 남자들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상속포기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법원에 정식으로 신청했어요. 준호의 빚은 상속받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요구하시는 이자율을 계산해 보니 법정 이자율을 훨씬 초과합니다. 민정은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보여줬어요. 불법 이자 청구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요. 이 대화도 지금 녹음하고 있고요. 민정이 핸드폰을 보여주자 남자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야, 이 여자가 준호 죽고 나서 완전 달라졌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우리 돈은 어떻게 하고? 남자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당황해하고 있을 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 하는 짓이야? 돌아보니 시어머니 말순이 서 있었습니다. 반찬을 들고 가게에 오다가 이 상황을 목격한 모양이에요. 어머니, 내 며느리 더 괴롭히면 내가 앞장서서 다 밝힐 거요. 말순은 당당하게 남자들 앞에 섰습니다. 75살의 나이에도 전혀 주눅 들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동네 사람들도 다 봤어. 며느리가 어떻게 버텼는지, 준호가 뭘 했는지. 할머니, 우리가 뭐 잘못했다고. 잘못? 불법 이자로 사람 괴롭히는 게 잘못이 아니야? 말순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쌓인 경험과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남자들은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실제로 가게 주변으로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어요. 소음을 듣고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사람들 뭐야? 민정이한테 왜 저래? 준호 빚쟁이들인가 봐. 에이, 참.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는지 남자들은 기세가 꺾이기 시작했어요. 야, 오늘은 그냥 가자.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 나중에 다시 와서 얘기하자. 남자들이 물러나려 하자 말순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말했어요. 다시 와서 괴롭히지 마. 경찰서에 바로 신고할 거야. 남자들은 씩씩거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포기한 것 같지는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민정아, 괜찮니? 무서웠을 텐데. 에이,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경찰에 신고해야 해. 우리가 증인이 될게. 걱정하지 마. 동네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민정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걱정해 주셔서. 가게로 돌아간 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아무리 준비를 했다고 해도 실제 상황에서는 무서웠습니다. 사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알바생 지원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응, 괜찮아. 그런데 혹시 또 그런 사람들이 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 네, 알겠어요. 근데 정말 대단하세요. 전혀 안 무서워 보였어요. 민정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무섭지 않을 리가 없었죠. 하지만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말순이 다시 가게에 왔어요. 며느라, 오늘 무서웠지? 조금. 하지만 어머니가 오셔서 든든했어요. 그 사람들 또 올 것 같아? 아마도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민정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오늘은 동네 사람들이 있어서 물러갔지만 다음에는 어떨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럼 내가 며칠 여기 있을게. 혼자 두면 안 되겠어. 어머니, 괜찮으세요? 당연하지. 내 며느리인데. 그날 밤 민정은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신고했어요. 오늘 준호 채권자들이 와서 협박을 했어요. 녹음도 해놨고 목격자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혹시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신고하세요. 순찰도 늘려드리겠습니다. 며칠 후 예상했던 대로 그 남자들이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더 이상 예전의 민정이 아니었어요. 미리 경찰에 연락해놨고 가게 앞에는 동네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또 오셨네요. 경찰이 곧 올 거예요. 민정은 침착하게 말했어요. 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경찰을. 불법 이자로 협박하는 거 잘못 아닌가요? 그때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미리 연락해 놓은 경찰이 도착한 거였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경찰관이 다가오자 남자들은 당황했어요. 아,
그냥 돈 빌려준 걸 받으러 온 거예요. 법정 이자율 초과하면 불법이에요. 신고도 들어와 있고요. 결국 남자들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민정을 괴롭히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돌아갔습니다. 저녁에 가게 정리를 마치고 민정은 심호흡을 했어요. 창밖으로 별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원망이 아니라 살아낼 용기. 민정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과거와 결별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가 없었다면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살자. 이제 진짜 새 시작이야. 말순이 민정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두 사람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정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더 이상 두려워할 것도 숨어서 살 이유도 없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로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고 국밥집 앞 은행나무에서는 노란 잎들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어요. 민정은 이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게 벽에는 새로운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혼밥 어르신 무료 리필. 민정이 직접 손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보험금으로 여유가 생기면서 동네 어르신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었거든요. 민정아, 이거 정말 공짜야? 최할아버지가 신기한 듯 안내문을 가리키며 물어봤어요. 네, 할아버지. 혼자 오신 어르신들은 국밥 리필 무료예요. 에이, 그럼 우리가 미안하지. 뭐가 미안해요. 할아버지들이 있어서 제가 힘이 나는걸요.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는 어르신들로 가득 찼어요. 예전보다 훨씬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다른 동네에서도 오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시어머니 말수는 이제 거의 매일 가게에 나와서 서빙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75살의 나이에도 부지런히 움직이며 손님들을 챙겼습니다. 할머니, 이쪽 테이블 물 좀 주세요. 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알바생 지원이도 이제는 가게의 든든한 일꾼이 되어 있었어요. 민정이 4대 보험을 챙겨주고 좋은 대우를 해주니까 지원이도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장님, 새로운 어르신께 메뉴 설명드릴까요? 그래, 부탁해. 처음 오신 분 같은데 친절하게 해드려. 가게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저 끼니를 때우는 곳이었다면 이제는 동네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모여서 담소를 나누고 때로는 젊은 직장인들도 따뜻한 한 끼를 찾아오곤 했어요. 민정아, 내 덕분에 가게도 동네도 더 따뜻해졌다. 말순이 국밥 그릇을 나르며 말했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계시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도 결국은 내가 해낸 거야. 참 대견해. 민정은 큰 솥에서 국자로 국물을 떠서 그릇에 담았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국물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 국물 한 그릇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할아버지, 여기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고맙다, 민정아. 너 정말 많이 밝아졌구나. 김할아버지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동네 사람들 모두가 민정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손님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민정은 잠시 쉬면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여전히 구슬픈 트로트가 흘러나왔지만 이제는 그 멜로디가 슬프게 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희망적이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장님, 저 이제 수업 들으러 가야 해요. 지원이가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어요. 그래, 수고했어. 내일 봐. 네, 내일 봐요. 지원이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고 나갔어요.
민정은 그런 지원이를 보면서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기뻤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자 말순이 민정에게 말했어요. 며느라, 너도 밥 좀 먹어라. 하루 종일 손님들만 챙기고 어머니도 드세요. 같이 먹어요. 두 사람은 작은 테이블에 앉아서 국밥을 먹었어요. 예전에는 혼자 먹는 일이 많았는데 이제는 시어머니와 함께 하니까 훨씬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오늘도 살아냈네요. 민정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 오늘도 잘 버텼다. 내일도 힘내자. 네, 어머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정리된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어 가게 정리를 마치고 나서 민정은 잠시 밖으로 나왔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볼을 스쳤지만 기분은 따뜻했어요. 준호야, 이제 정말 안녕이야. 원망하지 않을게. 대신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갈 거야. 민정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게로 돌아와서 내일 준비를 하면서 민정은 마지막 독백을 했어요. 돈은 상처를 치유하지 못해도 다시 일어설 기회는 줄 수 있다. 나는 오늘도 내 국물로 누군가의 새벽을 덮인다. 정말 그랬어요. 보험금 자체가 상처를 없애준 건 아니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민정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새벽 민정은 평소처럼 5시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억지로 일어나는 게 아니었어요.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기분으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가게에 가서 불을 켜고 국물을 끓이면서 민정은 생각했어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국밥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할 거라고. 그리고 자신이 그런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행복했어요. 라디오에서 트로트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 익숙한 멜로디였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들렸습니다.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희망의 노래로 말이에요. 곧 단골 어르신들이 찾아올 시간이었어요. 김할아버지가 제일 먼저 올 테고 박할머니와 최할아버지도 이어서 올 거예요. 그분들의 하루가 따뜻하게 시작될 수 있도록 정성껏 국밥을 끓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정은 국자를 들고 국물 맛을 봤어요. 오늘도 완벽한 맛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첫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민정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이 작은 국밥집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해주겠다고. 그것이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이자 목표라고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속 시원히 풀어드리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도 부탁드립니다.